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고교무상교육법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만 고교무상교육이 되지 못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 제가 이 법안을 교육위 간사로 대표 발의해서 통과되었고 고교무상교육이 진행되었던 겁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가장 공평하게 돌려드리는 방법이 고교무상교육입니다. 아니, 이것은 고교무상교육이 아니라 당연히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잘랐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다시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인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지금 우리 재정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같이 공감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부에서 이렇게 요구할 때는 오죽했으면 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인해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이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내년과 올해는 이제 하반기분이 확보를 하기로 협의를 한 거고요. 내년과 내후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위원회하고 또 관계 부처하고 정말 진지하게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되는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부가 이렇게 인해로 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네.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의 요구 사항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언제나 기재부는 항상 긴축해서 재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함께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힘을 모아드리겠지만 그 기재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고교무상교육, 아이들의 고교 등록금과 교재비 등 관련해서는 추후에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교육부에서 국회와 또 관계부처 협의하는 과정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네, 힘을 내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말씀드리지만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 가장 공평하게 돌려드리는 일이 고교무상교육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아이 하나 더 낳아야겠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좋아하는 법안이고요. 어른들이 우리 손주와 손녀가 고등학교 등록금 없이 가니 우리 아들과 며느리, 우리 딸과 사위가 큰 부담이 없군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가장 높이는 법안 중에 하나가 고교무상교육법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고교무상교육 재정 확실하게 확보하고 교육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아이들이 좀 더 창의적이고 그리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원의 고교무상교육법이 진행된다고 해서 학원을 다니게 하는 게 자유로워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원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모든 것이 행복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 만들어 주시고 수시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한 가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저희가 작년에 이 법안을 이제 만들 때 그러면 국고에서 보조를 하지 않으면 고교 무상교육이 지금 그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상한 주장들을 민주당에서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나 위상이나 교육에 대한 열이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고교 무상교육의 유일한 방식이라고 지금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고교 무상교육은 법적으로 무상으로 하게 지금 하게 돼 있지 있는데 않습니까? 재원 마련이 문제인데요. 지금은 국가하고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분담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저희가 국가분을 넣어주지 않으면 시도에서 다른 재원으로 쓰려는 필수 교육비를
줄여가지고 이 비용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 국가에서 지원. 알겠습니다. 네. 그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이런 논쟁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진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다만 문제는 교육청마다 사정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몇 년 전에 보도들을 쭉 보면 어떤 데는 교육세가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교육세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이 부분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라는 교육도 있고 또 지방의 교육청 교육감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또 부족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7.5%로 고정을 하시면 이게 각 교육청마다 사정도 또 다들 다른 것이고 또 이게 유연하게 뭔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워져서 그래서 이내로 해주시면 최대한 국고에서 보전을 하되 다만 국가 재정 능력이라든지 또 각 지방 교육청의 뭐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시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7.5%로 고정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고정됐을 예, 경우요. 고정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고정됐을 경우는 종전과 같이 이 47.5%를 그러니까 9,470억 정도가 되는데요. 예. 그 부분이 그거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해서 세수도 부족하고 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고정적으로 넣기가 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이렇게 이내로 협의를 아니요,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가 교육에 쓰는 돈을 막 줄일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7.5% 이내로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내가 되더라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건 자신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